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그 삶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삶의 의미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발견해 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붙일까? 아니면 삶의 의미를 내가 좀 사람들 도와주는데 찾을까?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빅터 프랭클이 말했던 삶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외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이 땅의 민족 중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거 외웠거든요. 요즘은 그거 안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시죠?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삶의 의미라는 거는 그거예요. 타고난 것.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궁극적으로 존재해야 했던 사명, 소명.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를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클이 말했던 삶의 의미라는 거는요, 내가 막 어떻게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내 안에 내가 꼭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소명을 알아내고 그것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치료의 도구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했고요. 그러면은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해 나갈 것인가? 그거는 되게 이제 프랭클의 치료는 되게 복잡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여러분이 발견하기 쉬운 것들로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찾아보는 것을 연습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떤 단어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도 있고, 위안이라는 단어도 있고, 즐거움이라는 단어도 있고, 예를 들면 모험이라는 단어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한번 내 가슴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랑을 내 마음에 올려놨을 때의 느낌하고 위로를 내 가슴에 올려놨을 때의 느낌하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더 내 가슴을 뛰게 해요? 어떤 게 마음에 뭉클하게 와 닿아요? 근데 예를 들면 위로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위로와 즐거움 을 함께 이제 올려놔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더 많이 내가 자신이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위로라는 단어에 더 많은 배려를 하는, 이렇게 더 많은 것이 내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있죠. 모험, 개척, 또 전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그 단어 중에 여러분의 가슴을 더 뛰게 하고 마음이 더 울렁거리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에서 이 느낌이라든지 감정이 이제 죽어버리면 이거를 이제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다,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승리, 예를 들면 개척, 모험,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그것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려놓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컴퓨터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단어가 훨씬 와닿거든요. 아마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지치고 이 삶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숨을 헐떡이면서 오늘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이렇게 갈라지고 메말라지고 힘들어요. 그게 너는 힘들고 나는 힘들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누구든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속을 들여다 보면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수능을 보는데 힘들지 않은 고3이 있을까요? 없죠. 잘한 사람은 잘한 만큼, 못한 사람은 못해서 다 수능을 보는 그 마음들은 힘든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 점수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다 그만큼의 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너무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은 너무 힘들고 또 고되고 정말 이 수험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삶, 위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되게 원해요. 그런데 굳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보다 위로한다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더 와닿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사명에 가까운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뭐 그거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죠. 저 역시도 위로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정말 성숙해야 된다. 한 걸음을 더 성장해야 된다. 삶의 고난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포인트를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고민하고 나의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면을 막 드러나게 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 얹어보고 느껴보는 것들을 좀 연습해 보세요. 근데 인생에 많은 고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의 의미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갈림길에서도 그냥 뭐가 맞아? 그리고 머리로 막 생각하고 그걸 막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길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길을 느껴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길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 어떤 길이 나에게 삶에 어떤 의욕이 솟아나게 하고 관심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숨쉬게 하고 뭔가를 나를 풍요롭게 하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어디에서 느끼는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큰 주제를 알아내고 큰 주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큰 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는 이제 그 뒤로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 단어들을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걸 붙잡고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 나는 참 이 사랑이 나의 마음의 가장 큰 주제였구나. 사랑. 이 사랑을 자꾸 붙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힘들었다가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걸 붙잡고 탁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치유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돌진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치료의 과정에서 또는 행복의 조건에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조건에서 이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를 생각한 것만으로도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반드시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